이 이야기는 폭력적, 선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심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동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약간의 재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잔혹동화 백설공주.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왕국의 왕비님이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살결은 눈처럼 희고 입술은 피같이 붉으며 머리카락과 눈동자는 새까만 밤하늘 같은 정말 예쁜 아기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어여쁜 아기를 백설공주라 불렀습니다. 백설공주는 자라면서 하루가 다르게 더 예뻐졌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왕비님은 공주를 낳은 후에 몸이 약해져 백설공주가 7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왕비님은 백설공주를 불러서 약이 든 조그만 병을 건네주면서 슬픈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새어머니가 오실 거다. 위급할 때가 닥치면 이 약을 얼굴과 손발에 바르도록 해라. 위험이 사라지면 숲속에 있는 샘물에 가서 씻으면 된다. 부디 나쁜 사람에게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왕비님은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비가 말한 대로 왕은 곧 2번째 결혼을 해서 젊은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새 왕비는 무척 아름다운 분이었지만 우쭐거리기를 잘하고 시기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왕비는 백설공주가 천사 인형처럼 예쁜 것을 본 후로는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왕비는 신기한 마법의 거울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마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왕비님입니다. 정말이냐? 백설공주도 예쁘잖니. 그렇지만 백설공주는 아직 어린애입니다. 왕비님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왕비는 거울의 대답을 듣고 안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백설공주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몇 년이 흐르는 사이에 백설공주는 아름다운 숙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법의 거울 앞에 선 새 왕비는 마법의 거울에게 또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마법의 거울은 왕비가 두려워하고 있던 대답을 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조금 더 예쁘답니다. 뭐라고? 왕비는 깜짝 놀라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간신히 기운을 차린 왕비는 이제 더 이상 거울에게 묻지 않기로 하고 얼마 동안 거울을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 얘기를 친절한 시녀 하나가 백설공주에게 알려주었으나 백설공주는 어머니가 준 작은 병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왕비가 다시 거울에게 물었을 때 거울의 대답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왕비님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1000배나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으로 얼룩지고 눈은 짙은 보랏빛으로 타올랐습니다. 왕비는 곧 사냥꾼을 불러 백설공주를 죽이고 그녀의 심장과 간을 증거로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칼을 꺼내 찔러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의 표정을 보며 예전에 선하였던 전 왕비님을 생각하며 근처에 있던 사슴 한 마리를 잡아 심장과 간을 꺼내 왕비가 건네주었던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사냥꾼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던 공주에게 사냥꾼은 왕비가 공주를 이 사슴처럼 난도질하며 심장과 간을 가져오라고 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겁에 질린 공주는 사냥꾼의 도망치라는 말을 듣고 앞만 보며 숲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도망갔습니다. 사냥꾼은 성으로 돌아와 왕비에게 보석함을 건넸고 왕비는 심장과 간을 보자마자 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한편 겁에 질린 백설공주는 깊고 깊은 숲속에 홀로 남아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울고 난 백설공주는 방황하며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던 백설공주는 다행히도 해가 저물기 전에 조그만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집 안에 있는 물건은 하나에서 10까지 어린이 용처럼 작았고 식탁 위에는 7명분의 접시와 나이프 그리고 포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피로에 지친 백설공주는 식탁 위에 요리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다음 침대에 누워 정신없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7명의 난쟁이가 돌아왔습니다. 7 난쟁이는 광산에서 금이나 구리를 캐는 사람들이었는데 머리는 모두 어엿한 어른이었지만 다리가 굽어 키는 어린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난장이었습니다. 갑자기 침입한 백설공주를 빙 둘러싼 난쟁이들은 난감한 듯 수근거렸고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계모에게 죽을 뻔한 이야기를 듣자 난쟁이들은 요리와 빨래, 바느질 등을 할 줄 안다면 집에 있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던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연인이 되어 이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저기 굽어있는 난쟁이들과는 만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난쟁이들과 백설공주는 부족함을 서로 채우며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쟁이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백설공주 혼자서 집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죠. 네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마음씨 나쁜 계모가 알게 되면 틀림없이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절대로 집 안에 들어오게 해선 안 돼. 난쟁이들은 입에 신물이 나도록 주의를 준 다음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한편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보다 아름다운 여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안심하며 느긋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궁금증에 쌓여있는 피조물. 또다시 거울 앞에 선 왕비는 거울에게 질문을 던졌고 거울에게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숲속의 난쟁이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천배나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걷잡을 수 없이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물건을 파는 노파로 변장을 한 다음 숲속의 난쟁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만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말이 생각나서
문을 열지 않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머, 예쁜 아가씨네. 얼굴을 좀 더 꾸며준다면 성에 계시는 왕비님보다 더 예뻐질 거예요. 노파는 갖은 아양을 떨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가 입술 연지를 탐내자 선심을 쓰듯 그것을 주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주는 거예요. 백설공주는 몹시 기뻐하며 입술 연지를 발랐습니다. 그러자 입술이 낙타의 입처럼 흉측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해가 질 무렵 집에 돌아온 난쟁이들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백설공주를 숲속에 샘으로 데리고 가서 입술을 씻겨주었습니다. 부풀었던 입술은 거짓말처럼 가라앉고 백설공주는 본래의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 장사꾼은 마녀가 틀림없다며 난쟁이들이 단단히 주의를 주고 일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드레스를 파는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왕비의 변장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백설공주는 옷장수가 못된 계모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악한 장사꾼은 예쁜 새하얀 드레스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린 것처럼 몸을 바꿔줄 거예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을 주며 얼른 예쁜 드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드레스에는 독이 묻어 있어 백설공주는 입자마자 온몸이 짓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백설공주가 울고 있자 때마침 난쟁이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약초를 다려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본래 모습대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창 밑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다보니 시골 여자가 바구니를 내려놓고 잠깐 쉬면서 사과를 먹고 있었습니다. 바구니에는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가득 있었고 백설공주는 시골 여자가 권하는 탐스러운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사과를 꿀꺽 삼키려던 찰나 백설공주는 점점 숨을 쉬기 힘들어하며 아름답던 흰 살결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왕비는 비웃음을 흘리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이번에야말로 어떤 물로 씻고 어떤 약을 발라도 소용없을 거다. 적어도 네가 미모의 반만이라도 똑똑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왕비의 말대로 난쟁이들이 어떤 방법을 다 써도 흑빛으로 변한 백설공주의 살결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설공주가 눈이 붓도록 울고 있을 때 이웃 나라의 왕자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백설공주의 불행한 이야기를 듣자 동정과 정의감에 불타 자신의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켜 백설공주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못된 왕비에게 정의의 검을 맛보게 해주겠다며 서둘러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성에 도착하자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우아하고 기품 있는 왕비가 왕자를 환대했습니다. 왕자는 왕비의 기지 넘치는 이야기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불쌍히 여기던 백설공주는 어쩐지 바보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흑빛이 된 백설공주보다는 오히려 왕비가 진짜 백설공주 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달이 뜬 밤
왕자와 왕비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고 성의 발코니에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왕비는 요염하게 빛나는 눈으로 왕자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두 사람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늙어 빠진 왕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왕자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늙은 왕은 이웃나라의 왕자의 손에 죽고 왕자와 왕비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 첫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왕비는 마법의 거울을 꺼내어 갑자기 창밖으로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새 왕이 묻자 왕비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나에게 붙어있던 악령을 처리한 것뿐이에요. 한편 흑빛으로 변한 백설공주는 어머니가 주신 약을 생각해내어 병에 든 약을 얼굴과 손발에 발랐지만 흑빛이 하얀 살결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저분한 검푸른 빛으로 변했습니다. 백설공주의 인생이 그다지 불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숲속의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의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교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번 이야기는 끝맺음이 애매모호하게 끝나게 된 스토리인 것 같아요. 나름 두 명 다 행복하게 끝을 보았지만서도 백설공주는 미련스러움으로 인해 끝까지 피해를 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마치 늦은 시간에 치킨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시키고 먹고 살이 찌는 저의 모습. 그럼 다음 스토리에서 만나요. 안녕.